1999년 구찌그룹은 LVMH, 루이비통 그룹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입생로랑을 손에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빚에 허덕이던 구찌그룹은 입생로랑을 다시 로레알에게 매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명품의 모든 것을 소개해드리는 명품 박사 명박입니다. 이번 편은 지난번 입생로랑 1편에서 이어지니 전편을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은 명품 브랜드 혹은 창업자에 대한 이야기뿐 아닌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의 비중을 높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상 내용이 너무 딱딱하거나 재미없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의견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입생로랑의 영광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입생로랑은 1989년에 성공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지만 90년대 초 빚에 허덕이다 1993년 제약회사 사노피의 회사 지분 57%를 매각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입생로랑의 패션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입생로랑이 회사 매각 전 80%의 매출은 향수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입생로랑의 옷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계적으로 그리고 프랑스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90년대 초 미국의 은행 부실로 1137개의 은행이 도산하고 1991년 미국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 후 90년대 초 경제는 머나먼 것으로 가버리고 북유럽 3개국의 금융위기로 스웨덴, 핀란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라크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하면서 오일 쇼크가 일어나죠. 1990년대 세계 GDP 1, 2, 3위 미국, 일본, 독일 경제가 박살나고 GDP 4위였던 프랑스도 함께 바닥으로 가버립니다. 어찌됐든 프랑스 경제가 박살나면서 93년에는 매출이 반토막 나고 맙니다. 입생로랑의 매출은 1991년 2.3억 달러에서 1992년에는 1.3억 달러로 급감합니다. 1년 사이에 1억 달러, 현재 가치로는 1.8억 달러, 한국돈으로는 2,100억 원이 날아갑니다. 입생로랑의 남자친구인 피에르 베르제는 눈물을 머금고 자신과 자신의 연인이 함께 일군 회사를 매각합니다. 프랑스 제약회사인 엘프 사노피에 6억 3,600만 달러에 인수합병됩니다. 현재 가치로는 12억 달러, 1.4조 원입니다. 엘프 사노피는 2016년 매출액 4.3조 기준 전세계 제약회사 8위로 매우 큰 기업입니다. 이들은 입생로랑 화장품과 향수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여 큰 금액을 투자합니다. 화장품과 향수는 사노피에서 관리하고 입생로랑과 베르제가 패션 경영을 맡았습니다. 매출의 80%는 향수에서 나왔기에 입생로랑의 입지는 매우 축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1999년 입생로랑 브랜드는 새로운 밀레니엄 2000년을 앞두고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구찌그룹은 LVMH, 루이비통 그룹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입생로랑을 손에 넣습니다. 사노피는 입생로랑, 펜디 퍼퓸 외 4개의 화장품 브랜드를 1조 원에 매각합니다. 이제 입생로랑은 패션 옷 뒤끝들을 고급 맞춤복 라인만 총괄하게 되고 구찌그룹은 기성복 라인과 매출의 80%가 나오는 뷰티 분야를 톰포드에게 맡깁니다. 이전 톰포드는 죽어가던 구찌를 CPR, 심폐소생했던 경험이 있기에 다시 한번 맡긴 것입니다. 프랑스 패션 대표 아이콘 중 하나인 입생로랑이 미국 텍사스 출신 디자이너 손에 맡겨졌을 때 울분을 토한 프랑스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톰포드는 특유의 섹시 글래머 스타일로 입생로랑을 재단장시키고 브랜드 수익을 올렸습니다. 2002년 입생로랑은 건강 악화, 약물 남용,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은퇴를 선언합니다. 여성용 재킷, 르스모킹 등 40년간 패션 업계의 아이콘으로 추앙받던 입생로랑은 그렇게 커리어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구찌그룹 지도부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는 입생로랑 옷 뒤끝들의 사업 철수였고 둘째는 150명의 고용 승계였습니다. 구찌그룹은 이를 수용하였고 현재까지도 입생로랑 패션은 기성복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생로랑은 2002년 1월 마지막 패션쇼를 끝으로 은퇴했고 2008년 71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뇌종양. 입생로랑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50년간 사랑한 베르제와 동성결혼을 하였다고 알려집니다. 그의 유골은 유언에 따라 자신이 직접 복원하고 가꿨던 모로코에 있는 마조렐 정원에 뿌려졌습니다. 모로코 마라케시는 그 정원 앞을 지나는 도로 이름을 입생로랑으로 바꿔 그를 기념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생로랑의 흔적을 찾아 그가 매년 휴가를 보냈던 마조렐 정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는 떠났지만 브랜드 입생로랑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8년 6월 구찌그룹은 입생로랑 화장품 파트를 매각합니다.
정확하게는 장기 독점 판매권을 로레알에게 판매합니다. 그 금액은 1조 8천억 원입니다. 생각보다 로레알은 세계적으로 큰 회사입니다. 키엘, 랄프 로렌 향수, 조지 알마니 향수, 비오텐, 바디샵, 뷔시 등 36개의 브랜드를 소유한 거대 그룹입니다. 그래서 입생로랑 인수 때 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쟁사에서 문제를 삼습니다.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반독점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없다며 최종 승인을 받아 클라런스, LVMH, 에스티로더, P&G, 시세이도, 유니레버와의 경쟁에서 이겨내고 로레알이 입생로랑 뷰티를 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찌그룹은 이렇게 핫한 입생로랑 뷰티를 매각했을까요? 우리는 판매 시점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 감이 오시죠? 우리나라에게 1999년 IMF가 있었다면 서양권에서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습니다.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유럽권 시장도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사치품 시장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죠. 구찌그룹은 그 당시 60억 원 유로 약 8조 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었습니다. 구찌그룹이 큰 그룹이어도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인 입생로랑 뷰티를 넘겨야 했습니다. 또한 시장이 변해가며 단독 화장품 샵보다는 멀티샵, 한국의 시콜이나 LVMH의 세프라 등 통합된 판매처 등이 메인스트림으로 떠올랐기에 판매망이 적은 입생로랑 뷰티에 홀로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여 판매 라인이 확실한 화장품 전문 그룹인 로레알에게 매각합니다. 그렇다면 2008년 고난의 행군을 함께하는 로레알은 어떻게 입생로랑을 인수할 수 있었을까요? 로레알도 다른 프랑스 럭셔리 회사들과 함께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나 입생로랑 뷰티의 가치가 하락한 이때가 브랜드 인수 적기라고 판단, 현금이 급한 구찌그룹에게 접근하여 딜을 성사시킵니다. 여담으로 입생로랑 화장품 부분 단일 매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곳은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이라고 합니다. 2008년이 지나고 2020년 현재 구찌그룹과 로레알 그룹 모두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어 회사 가치는 떡상에 최고가를 찍는 중입니다. 다음 영상은 세계 2차 대전과 샤넬 넘버5의 수익권으로 인해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샤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많은 영상 업로드의 원동력입니다. 페북과 트위터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